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 교수이자 지식편의점 시안책방의 주인 이시안입니다. 스티브 잡스 평전이나 또는 월트 디즈니의 이야기 같은 책을 보면서 한국에는 저런 책이 가능할까 하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책들은 잘못하면 위인전처럼 흘러가게 되는데요. 사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한 사람의 인생 궤적을 따라가면서 그가 이룬 성취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리고 스스로의 장점은 어떻게 살리고 또 약점은 어떻게 극복했는지 등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주어야 하거든요. 한국에서는 그런 책들이 나온 적이 별로 없죠.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요, 한국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한국에서의 성취를 바탕으로 취재 대상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친숙한 제품들도 나오게 되니까 낯설면서도 그리고 살짝 낯익은 그런 느낌을 주는 책입니다. 세계 3대 자동차 디자이너로 뽑히고 있으면서 기아 자동차와 현대 자동차의 디자인을 총괄하고 있는 피터 슈라이어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그의 디자인 철학을 만날 수 있는 책입니다. 디자인 너머 소개해드립니다. 피터 슈라이어가 한국에 오게 될 때요, 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에이 설마 이거였었어요. 두 가지 면에서인데요. 첫 번째는 피터 슈라이어의 이력 때문이죠. 폭스바겐과 아우디에서 디자인을 총괄하셨던 분이거든요. 여러분이 알만한 작품으로 뉴비틀이라든가 아우디 TT 같은 차들이 이분의 작품입니다. 특히 아우디 TT는 이름도 직접 지으셨더라고요. AA, BB, CC, DD 이렇게 다 해보셨대요. 그런 분이 뭐가 부족해서 한국에 올까 하는 생각 때문에 많은 분들이 처음에 온다고 했을 때 굉장히 놀라워 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원래 한국 자동차는 세계적으로 어떤 이미지냐면 싸고 실용적인 차, 이거예요. 디자인 같은 것은 잘 모르겠고 중산층이 주로 타는 차, 이 정도의 이미지였고요. 사고 싶은 차라기보다는 살 수 있는 차 정도의 이미지였다는 거죠. 그런데 아우디 총괄 디자이너가 온다니까 아니 기아 자동차가 이게 웬일인가 싶었던 거죠. 그렇게 기대 반 우려 반으로 피터 슈라이어는 기아차의 디자인을 모두 책임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는요, 기아차의 흑자 전환으로 금방 나타나게 돼요. 지금 나오는 기아차들은 대부분 피터 슈라이어의 직선의 단순함, 바로 이러한 철학 위에서 나온 차고요. 그런 것들이 세계적인 인정을 받게 되죠. 원래 한국 사람들은 기아차 그러면 봉고 같은 거 떠올리거든요. 봉고 하면 또 지금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아시는 분은 나이가 좀 드신 거죠. 그런데 지금 기아차는요, 세계적으로는 실용적이면서도 세련된 차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 이런 평가에서요, 실용은 기술, 그리고 세련은 디자인에서 나오는 겁니다. 기아차에 바로 이 호랑이코 그릴, 이 호랑이코 그릴은요, 차의 패밀리십을 보여주는 트레이드 마크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한국 차들이 그 전까지는 통일성이나 패밀리십이 없었어요. 디자인적 요소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벤츠나 BMW 같은 경우는 얼핏 봐도 그쪽 차구나 하고 알 수 있게 일관된 디자인적 요소가 있죠. 기아차는 호랑이코 그릴이라는 이 특징으로 뭔가 조금 더 뼈대 있는 지방 같은 그런 느낌을 만들었습니다. 족보를 완성한 느낌이랄까요? 피터 슈라이어는요, 현대 기아차 디자인 총괄 사장이 되면서 현대차까지 디자인을 총괄하게 됩니다. 제네시스 역시 피터의 손을 거쳐 나온 작품입니다. 사실 한국차는 현대차, 기아차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보자면 피터는 한국차의 이미지를 총괄하고 있는 셈이에요. 이 책에서는요, 피터의 어린 시절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따라가면서 그의 디자인 철학이나 실제 차에 응용하기까지의 이야기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기아차뿐 아니라 그가 관여했던 폭스바겐과 아우디의 차들까지 쭉 망라되어 있어요. 심지어 람보르기니에도 관여했더라고요. 폭스바겐이 람보르기니를 인수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차 사진이 다양하게 나와 있어서요, 실제 상품으로 출시된 차 말고도 다양한 컨셉트카들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디자이너들이 컨셉트카를 만들면 그야말로 미래적인 모습이어서 멋있잖아요. 그런데 막상 양산형으로 가게 되면, 그러니까 실제 차로 나오게 되면 현실적인 문제들에 부딪혀서 조금은 투박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컨셉트카를 계속 만드는 이유는요, 그 컨셉트카의 장점 몇 가지씩은 양산형 모델에 반영이 되면서 점점 발전하게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컨셉트카가 양산형 모델로 어떻게 적용이 되었는지 찾아보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특히 흥미로웠던 점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피터 슈라이어의 꿈을 이루는 과정이었어요.
보통 한 사람의 인생을 따라가는 이런 책은요, 어려서부터 자동차 디자이너를 꿈꿔서 어떻게 노력해왔다 라는 식으로 쓰잖아요.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피터는요, 대학생이 되어서도 꿈이 없었어요. 사실 대학의 과조차도 우연하게 산업디자인과를 가게 된 것 뿐이고요. 졸업할 무렵까지 딱히 자동차 디자인에 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거든요. 이때까지도요, 가업을 이어서 식당을 해야 하나 아니면 직업을 따로 찾아야 하나 고민할 정도였죠. 졸업할 무렵에 아우디 인턴십을 가게 된 것이 자동차 디자이너로서의 미래를 생각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런 경로가 지금의 청년들에게는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서부터 자신이 하고 싶은 꿈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일을 잘하게 되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학교 교육이나 어른들은요, 어려서부터 꿈을 찾으라고 계속 닥달을 하니까요. 그러면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꿈 하나 없는 자신이 굉장히 부족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의 직업인들도 자신이 어렸을 때 그 일을 하게 될 줄 알았던 사람은 아마 10% 정도? 요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피터처럼 그냥 하다 보니까 자신의 직업을 가지게 된 사람이 훨씬 많은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책이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에게도 좋은 지침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렇게 자동차 디자이너가 된 피터 슈라이어가 세계 3대 디자이너로 불리거든요. 얼마든지 충분히 하다 보니까 하게 된 사람, 이런 사람들도 높은 성취를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건 사족인데요. 세계 3대 디자이너, 그러면 나머지 두 사람은 누구야? 이게 궁금하잖아요. 한 분은요, BMW의 크리스 뱅글이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아우디의 월터드 실바, 이렇게 두 분입니다. 그리고 흥미로웠던 점 또 하나는요, 자동차 디자이너는 자동차에 미쳐서 지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역시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취미로 항공기 조정을 하고요, 음악이나 미술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심지어 광주 비엔날레 작품을 출품하기도 하셨더라고요. 디자인과 조형예술은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피터 슈라이어가 세계적으로 자동차 디자인 분야에서 큰 성취를 이룬 비결은 이러한 다양성에서 나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분야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한 분야를 미친 듯이 파는 것보다 다양한 분야를 섭렵해서 그런 것들을 통합하고 서로 적용해 보는 것이 요즘에는 더 높은 성취를 달성하는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한 가지에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하게 이것저것 하시는 분들 가운데 나중에 보면 더 높은 성취를 달성하시는 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을 보면서 자동차 디자인이라는 것을 한 번쯤 알아보는 것도 안목과 식견을 넓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척 책방은 피터 슈라이어의 자동차 디자인에 관한 이야기, 디자인 너머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우리의 패밀리십이에요. 살짝 눌러주시면 패밀리십을 구축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